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병원비만 좀 줄어도 살만하겠다. 그런데요. 진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낸 돈도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한숨 나오는 병원비, 월세 내고 나면 손에 쥘 것도 없는 현실. 그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5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꿀팁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환급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병원도 자주 안 가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맞아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 보면 어디서 새고 있는지도 모르게 통장은 가벼워지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낸 건강보험료, 과하게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입니다. 아직도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제도가 생긴 지 꽤 됐고 실제로 돌려받은 분들도 많아요. 문제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서울 사시는 75세 김영자 어르신은 혼자 지내시면서 수입은 거의 없고 기초연금 30만 원 남짓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매달 13만 원 가까이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복지상담 창구에서 여쭤봤대요. 내가 혹시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 건 아닌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최근 3년간 관합된 보험료가 무려 41만 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2024년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전국에서 1,500억 원 넘게 환급이 이뤄졌어요.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은 어르신도 계셨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는데요. 이게 실제 생활 형편하고 다르게 잡힐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자영업 하셨던 분이 은퇴했는데도 소득 신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집은 있지만 현금 수입이 거의 없는데 재산 기준으로 높게 산정됐을 때, 가족이 대신 내준 걸로 잡히거나 주소지만 따로 되어 있어서 겹쳐 계산될 때, 이런 상황이면 보험료가 부풀려질 수 있고 그걸 그냥 내고만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관합된 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신 후에 관합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바로 확인해줘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도 도와드립니다. 내가 받을 게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 이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에 몇만 원, 몇 년 쌓이면 진짜 한두 달 생활비가 됩니다. 이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제도예요. 혹시 난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제도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엔 관합 사례가 꽤 많다는 게 현장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금 이 영상 끝나고 전화 한 통 꼭 해보세요. 1577-1000번 연락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돈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 돈이 약값이고 생필품 값이고 손주 용돈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낸 돈 제대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엔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녀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액공제, 그 중에서도 효도공제라고 불리는 제도예요. 내가 낸 돈도 아닌데 세금을 돌려준다고요? 이 말 들으면 대부분 고개부터 갸우뚱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 중인 제도고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돌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66세 이순자 어르신은 심장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가 2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대신 카드로 결제했죠. 그냥 엄마 병원비니까 내가 내야지 뭐.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쓴 돈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병원비, 딸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그 의료비에 대해 15에서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끝나는 건데요. 알고 나면 좋은 마음과 현금 환급까지 따라옵니다. 이 세액공제 제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부모님 명의 지출이나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는 100만 원 초과분의 15%, 보험료는 납부액의 12%, 신용카드로 썼다면 15에서 30%까지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썼다. 그럼 최대 3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쓰는 돈,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끝나야 할까요? 물론 효심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지만요. 세금 혜택까지 따라온다면 그건 부모님께도 자녀에게도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결혼, 육아, 대출, 직장 생활. 이 와중에 부모님 병원비, 보험료까지 부담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제대로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상담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나 보험료도 내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는데 그게 뭐 세금 혜택도 있어요? 처음 들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얘야, 너 이번에 내가 병원 간 거 내 카드로 낸 거 있잖아. 그거 연말정산 때 꼭 넣어봐. 효도공제란 것도 있대. 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겐 큰 도움이 되고 부모님에겐 또 하나의 정보력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도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이니 당당하게 혜택 받으라고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셨다면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건 연말정산할 때 세무사나 직장 인사팀에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혜택 받으세요. 셋째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을 앓게 되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급을 받고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시설에 들어가면 월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비용 중 본인은 15에서 20%는 부담해야 합니다. 적게 잡아도 한 달에 30만 원. 이것도 부담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실비지원 제도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요양 서비스 받을 때 본인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70세 조남철 어르신은 파킨슨병으로 인해 3등급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어요. 딸이 아버지 요양을 위해 제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매달 본인 부담금이 24만 원씩 나왔죠. 그 돈도 빠듯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이 제도를 안내받고 매달 5만 원씩을 실비로 돌려받게 된 겁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5만 원이 약값이고 반찬값이었어요. 이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실비 지원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 중 소득재산 기준이 일정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 이내.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장기요양보험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요.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신다면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담당자가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서도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면 한번 꼭 문의해 보셔야 해요. 어르신들 요양비는 한번 지출이 시작되면 몇 달, 몇 년씩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싶다가 금세 통장 바닥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작아 보여도 오래 쓸수록 크게 느껴지는 돈입니다. 게다가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졌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고 그때마다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매달 실제 받는 지원금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설 입소하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간요양원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건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매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 받았는데 이미 다 끝났대. 이런 억울한 일 없도록 꼭 지금 알아두시고 주변 어르신께도 알려주세요. 이건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직접 말 걸고 손 내밀어야 국가도 도와줍니다. 넷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어르신들, 병원비만큼이나 매달 지출이 큰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바로 월세, 주거비입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먹을 거 아껴도 참겠는데 월세는 못 미루잖아요. 이 말 얼마나 공감되세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혹은 전기, 수도, 가스비까지 포함된 관리비. 이게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올해 73세 박봉래 어르신은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나시고 지금은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사세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월세 32만 원이 빠져나가니 사실상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방은 작고 햇빛은 안 들고 계단도 힘든데 이사갈 여력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본인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결과는 매달 23만 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되셨습니다. 월세 32만 원 중 23만 원을 지원받은 거죠. 어르신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숨통이 트일 줄 몰랐어. 눈물까지 보이셨다고 해요. 이 주거급여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고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집이 본인 명의여도 낡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수선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가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지붕 고치고 단열 보강하고 보일러 바꾸는데 국가가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 혼자 사는데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분, 혹은 자식 집에 얹혀 사는데 명의가 애매한 분, 이런 경우에도 상담만 해보시면 대상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신청은 간단해요.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 앱에서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찾아가는 주거 상담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도 문의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수선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이 홀로 사시더라도 자녀와 세대 분리되어 있고 소득이나 재산이 별도로 인정되면 자녀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주거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건강, 안전, 자존감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좁고 불편한 집에서 비 내릴 때마다 천장 걱정하고 겨울이면 보일러 꺼가며 버티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알면 줄일 수 있고 신청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혼자 견디셨다면 이제부턴 제도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한번 신청해보자는 마음입니다. 다섯째는 문화누리 카드입니다. 이건요. 말 그대로 놀고 즐기고 쉬는 데 쓰라고 국가에서 주는 문화 바우처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문화생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많아요. 하지만요. 나를 위한 시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올해로 68세인 김문기 어르신은 한때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지금은 혼자 지내시고 딱히 취미도 없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했죠.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혹시 문화누리카드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고 권해줘서 신청을 해보셨대요. 그리고 받은 카드로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버스 타고 가까운 전시회 구경하고 심지어 동네 서점에서 책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화누리 카드. 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카드 전용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만 주의하세요. 매년 2월에서 11월까지만 신청 가능하고 포인트는 당해 연도에만 사용 가능하니까 꼭 연말 전에 다 쓰셔야 손해 안 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요. 젊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문화생활이란 게 나랑은 거리가 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건 특권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 챙기느라 바빠서 내 삶, 내 시간은 늘 뒷전이었죠. 이제는 내 삶을 조금 더 즐겁고 가볍게 만드는 시간.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카드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귀찮아서, 몰라서 놓쳤던 것들. 이제는 한 번쯤 나를 위해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나이 들수록 사는 재미가 더 필요하다는 말. 이제는 진짜 실천할 때입니다. 꼭 신청해서 즐기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혜택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손 내밀어야 국가도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현실적이고 따뜻한 제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면 바뀝니다. 시도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어르신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